아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아주 중요한 분의 인사를 생략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27대 김재윤 문경 문화원장 당선자가 내일 모레 4월 1일 날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물론 또 문중에 여러 어른들이 가서 취임식 참석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잠깐 모셔서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시죠. 괜찮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27대 김재윤입니다. 예, 이번에 문경 문화원장 선출직에 당선되었습니다. 4월 1일 날 취임식을 할 예정입니다. 4월 1일 날 오후 2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문경에 놀러도 오시고 또 선물도 하나 받아가시고 또 구경도 오시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정치인의 회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김인환 회장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사무국장이 제가 회고를 진행해도 좋겠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 김인환 회장님께서는 그 목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좋지 않아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들이 정치회가 진행해야 될 회무는 경과보고, 감사보고 2025년도 23쪽에 나와 있습니다. 23쪽 한번 봐주십시오. 202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 동의안, 그리고 2026년도 사업 추진 계획 동의안, 문절공 종선추대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 경과 보고, 그리고 예안선성 김치세부편찬위원회 운영계획 동의안 총 7건의 의제를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혹시 또 더 필요한 의안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지금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건 외에 또 혹시 상정해야 될 특별한 안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말씀드린 경과보고, 감사보고 등 총 7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입니다. 경과보고는 23쪽 바로 뒷면, 두 면 뒤에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유인물로 발음하기로 하고 각 페이지별로 한 건씩만 제가 빨리 읽어드리면서 작년 1년 동안 우리 정치회에서 했던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7쪽에 을사년 문중 합동 세배가 2월 1일 정치인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대종회장께서 세뱃돈도 참여하신 분들께 2만 원씩 그렇게 따끈따끈한 돈을 주셔서 반가운 마음으로 즐거운 잔치마당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입니다. 두 번째, 천안 문줄공파 참여공파 총회가 2월 8일 오후 2시에 천안 축구센터 2층 대강당에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입니다. 작년 2025년도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종회 정치회 통합개최 관련 회의가 2월 17일 날 있었고, 또 역시 같은 남서울 회의장에 개최되는 결정을 해드렸습니다. 30쪽입니다. 2025년도 아까 조금 전에 천원정 종선 소개도 있었습니다만 천원정 화수회가 4월 5일 날 11시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31쪽입니다. 정치회 정기총회 작년이 52였고 올해는 53회입니다. 52회 정기총회가 같은 남서울 일장 지하에서 있었습니다. 32쪽입니다. 32쪽에는 아까 우리 문절공 종선 추대위원회에 관한 상세한 보고가 인사 겸 우리 김백 위원장께서 있었습니다만, 문절공 종선 누차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무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것을 32쪽에 실어 놓았습니다. 33쪽입니다. 성강회 유적지 탐방이 6월 17일 날 공주 청주로 다녀왔습니다. 34쪽입니다. 김기진 문화원장이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제29회 시민대상을 수상했다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35쪽입니다. 을사는 빈동 우동 시제를 봉행했다는 기록을 작년 11월 1일 날, 그 다음에 11월 빈동 묘소에서 있었습니다. 36쪽입니다. 36쪽에 각 지역별로 청주시제, 공주시제, 논산시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동, 귀만싱 선조의 묘소 정비를 마침으로써 한 해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경과 보고에 대해서 제가 이게 역사의 기록이니까 누락되지 않고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었습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추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를 마치고요. 2025년도 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재근 감사님이 와 계십니다. 감사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을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보고니까 조용히 해주십시오. 숫자가 틀리면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 정신의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안 선생님시 영남 정신의 회치 제9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12월간의 본 정신의 운영 규정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내용이 정확하며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25년 12월 31일 현재로 일반 회계는 수입이 1억 750 살림살이가 꽤 큰데 세밀하게 감사해 주신 우리 김재근 간사님께 보고 드리고 혹시 감사 내용에 질문사항 있습니까? 감사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우리 김재근 간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어서 2025년 조금 전에 감사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45쪽입니다. 202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입니다. 결산 승인은 공시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통과가 되면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셨다고 판단되는 것이니 마치 제가 면밀하게 작성했습니다만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이 2025년도에 전년도 6월금이 1,500 박수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53쪽입니다.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작년에 이어서 세입 5천만원 18쪽입니다. 우리 그 예산안에는 우리 일반 회계와 집정 특별 회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8쪽은 집정 특별 회계입니다. 아까 우리 사업 보고 가운데 1년 연중 1,200 세입 예산, 여러분들이 집정공 동sun 추대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 경과 보고는 아까 우리 김백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을 거의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2년 동안 여러 가지 문쪽을 이끌어가신 어른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무리 없이 이 사업이 잘 추진되었고 또 동선이 내부적으로는 이제 추대가 되었기 때문에 6번째 문절공 동선 추대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 경과 보고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그대로 통과시켜도 좋겠습니까? 네. 그다음 마지막 안입니다. 예안 선생님씨 세보 편찬위원회 운영 계획 동의안입니다. 별지로 요 세보 관련 작성안을 지금은 정치의 회의록 안에 남겨뒀습니다. 마지막 안건에 대해서는 세보 발간에 해박한 경륜을 갖고 계시는 우리 김형묵 실무부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30년 만에 하는 것이니까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고 또 궁금한 사항이 많으시면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질문하셔서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안을 상정합니다. 시간도 많이 갔는데 이 어찌 보면 회의보다는 이게 더 이제 할 말도 많고 규정에 대해서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거는 영남 종친내 세보 편찬에 지음하여 하는 이제 대략 이제 그가 있습니다. 원래가 요새 이제 그 세월이 변하면서 그 세보에 대한 중요성을 자꾸 망각을 하고 내만 있으면 되지 뭐 하는데 사실은 그 뿌리라는 것, 뿌리 없는 나무 없고 둥지 없는 가지가 없습니다. 그 오죽하면 흑인들도 뿌리 찾기 해가지고 그 영화로도 나오고 그 소설로도 나왔습니다만 자기 뿌리에 대한 근기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기 뿌리가 어딘지는 알아야 되겠기에 지금 이제 좀 희박해가는 그런 이제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이웃간에 서로 아는 사람끼리 잘 다잡아서 이 세보 편찬위원회 사업이 성공리에 좀 끝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구성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대충 이제 소파별 지역별로 사람을 선정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무실에서 하다 보니 각 지역에 또 사람들도 다는 알지 못하니 간사 부분에서 이제 우리 지역은 누구가 좀 이런데 좀 적절하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러면 추천된 인사는 같이 세보편찬위원회에서 같이 노력해서 세보를 발행하는데 서로가 도와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바로 이어서 뭘 하시는 것보다는 끝난 뒤에 이제 조금 추천할 분들이 계시면 해주셔도 되고 지금 다 읽어보셨습니까? 간사 부분 읽어보시고 이 원래 금방 보면 잘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조금 이따가 추천할 분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개요는 되는데 운영 개요야 요건 유인물로 하면서 하고 가장 이제 기본 규정입니다. 세보 수단의 기본 규정. 수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가족을 전부 다 세보에 등재를 하는 것인데 옛날에는 전쟁이 나거나 난리 나면 신주하고 족보부터 챙겨들고 피난을 갔어요. 그만큼 그 뿌리에 대한 관념과 또 내가 어느 누구의 뿌리라는 게 돼야 다른 데 가서도 행세도 할 수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요걸 유인물로 제가 읽어드리면서 하시겠습니까? 유인물로 그냥 읽어보시고 그걸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작성 요령, 세보 수단지 작성 요령은 그 맨 뒤에 보면 수단지가 이제 하나 삽지가 하나씩 용지가 실제로 정춘회관으로 제출해야 될 수단지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다 질문사항이 많을 겁니다.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한 장씩을 드리지만은 내가 이거 한 장 가지고 부족하다 싶은 분은 조금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 장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쓰실 수 있고 작성 요령은 맨 처음에 이제 그 성명 한글 한자 그다음 이제 그 밑에 족보상 성명 그런 거는 보통 보면 집에서 부르는 아명이 있고 족보로 등재되는 날 이름이 두 가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적으라고 해드렸고 호, 자. 이 자라는 거는 옛날에 저희 시대만 해도 태어나면 그 조부님들이 전부 다 자를 뭐로 이제 지어라 이래서 짓는 건데 자를 이제 그 이름을 안 부르고 자를 부릅니다. 이게 자가 이제 제2의 성명인데 이제 그래 하시고 호 요새 사람들이 호를 뭐 자같이 생각하고 거꾸로 생각하는데 호는 옛날에 이제 제가 우리 그 어른들한테 들은 호는 내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 어느 정도 기준이 된 사람이 호를 스스로 짓거나 아니면 유명한 스승이나 이런 분들이 지어준 게 호입니다. 이 호는 사실은 이제 함부로 짓질 않고 일반 서민들한테는 호가 그렇게
그 있는 게 아닌 걸로 아는데 요새 젊은 세대들은 뭐 호하고 좌하고 혼동을 합니다만 혹시 호나 좌 이제 기재하시고 생년월일에 가면 이제 서기로 생년월일을 표시를 하되 될 수 있으면 간지를 좀 넣어주면 좋은데 간지가 뭐 내가 예를 들어 1948년인데 그 해에 무슨 띠인가 무슨 간지를 잘 모르는 거는 내가 띠가 무슨 띠다 그것만 생각하시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다 이제 그 연도하고 맞춰서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 그다음 주소 필히 주소를 적어주시고 연락처를 적어주셔야 이문사항이 있으면 서로가 이제 연락을 해서 틀리면 바로 잡고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고 젊은 분들 컴퓨터에 있는 분 이메일 있으면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망이 일어나고 묘소재지 그 밑에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99년도에 세보를 발간을 했는데 그때는 살아 계시다가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 예를 들어 이제 저 뭐 부친이라든가 모친이라든가 조부라든가 99년도에는 살아 계셨던 분이 지금은 돌아가신 분 계시면 그걸 이제 그분들을 이제 돌아가신 날짜하고 묘가 어디에 있다는 걸 적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배우자는 뭐 둘 네 분 간에 있는데 성명하고 이런 걸 그냥 한글 한자로 적는 거는 생년월일 하고 다 적습니다. 적는데 옛날 세보에 보면 자기 부친, 조부, 그리고 외조부까지 다 적게 돼 있어요. 외조부. 이제 그런 거를 적는 분들은 적어 오시면 등재가 되는데 안 적어 오시면 등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혹시 외조부나 조부나 그 아주 혁혁한 전공이 있거나 유명 그 학자라든가 이런 분이 있으면 표시를 해주시면 다 세보에 등재가 됩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작성하실 때 안 적어 오시면 우리도 알 길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내가 내 가족을 자랑하고 싶으면 적어 주셔야 등재가 되는 겁니다. 그 점 꼭 명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녀 이제 미혼 이렇게 관료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시집장가 안 간 자녀들은 부모하고 똑같이 한 가정의 생활을 하니까 이제 여기에 적고 특히 이제 자녀 중에 아들이나 딸이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다시 이 한 장의 종이에 따로 적어 주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 아가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봤어. 그러면 내 며느리도 저 이제 친정의 부친과 조부모, 그다음 외조부모 이런 거 적어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 작성이 똑같아지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걸 모자라면 이게 복사를 해서 좀 쓰시라. 지금 복사가 좀 귀찮으면 세호 캠탄 사무실에 연락해서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내 딸이 시집을 갔다. 그러면 딸이 시집 가는 그 가정을 이룬 내용을 다 적어주셔야 된다. 그럼 다시 한 장에 적어야 돼요. 그리고 필히 그 연락처하고 이런 건 잘 적어주셔야 혹시 서로가 틀리지 않도록 연락할 수 있으니까 꼭 그 점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단 작성 요령은 그래서 또 혹시 제가 설명했는데 부족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물어주시면 알아듣는 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서식이니까 이게 안 되면 그 용지에 따로 요 서식대로 따로 적어 주시면 돼요. 굳이 제 유튜브에 그 댓글 창에다가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예. 그리고 요거 작성 요령인데 여기에서 수단기 작성 요령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 이제 어떤 성시에 보면 군인은 소위 이상을 등재를 한다. 경찰은 경위 이상을 등재를 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기본 규정을 잠시 읽어도 되겠지? 시간이. 제가 내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번 세보는 구세조 판서공 이 소자 양자인데 이 삼판서 영주 삼판서 고등을 물려받은 분이죠. 이분이 영조 판서로 이제 정직을 받아서 우리가 판서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하 자손들로 편찬하여 예한 선생님시 세보라 한다. 세보 편제는 양장본, 상중하, 상본을 한 줄로 한다. 요새는 지난번에도 상중하, 상본인데 요새는 종이 질이 원체 좋아가지고 페이지가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면서 세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99년 세부 발간 당시 생존자 이전의 기록은 후보의 내용대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직급을 가지고 내 부모 내 조상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옛날 걸 가지고 안 된 걸 새로 해달라 이런 경우가 생긴 거는 안 된다. 단지 99년도에는 예를 들어 8급을 했다가 승진을 해서 요 근간에는 3억 원 이상 승진을 했다. 이런 거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그거는 등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승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적어드리고 후보에는 오탈자만 이제 다 바꿔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내용은 바꿀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모든 종은 수단비를 작성하면 등재 인원대로 수단비를 부담해야 한다. 요 수단비는 각 파별 간사봉 사무국에 제출하는데 수단지 제출은 직접 방문, 등기우편, 핸드폰, 카톡, 사무국 이메일로 할 수 있다. 99년 후보의 생존자 및 출생자 중 결혼하여 세대를 이루었으면 남녀 각각 별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한 장에 따로 별도로 이제 적어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결혼은 이거는 요새 의뢰 부모하고 같이 하는 거고 자녀의 차례는 옛날부터 다른 사람은 이제 출생에 상관없이 남자를 먼저 여자를 뒤에 그렇게 등재를 해놓은 게 관례대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단비 비용은 수단지 일매에 등재되는 예양선성 김씨 이름 일명당 2만 원으로 한다. 옛날에는 동 얼마, 관 얼마 이렇게 차별을 놓는데 이번에는 선성김씨성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2만 원 드립니다. 수단 비용이. 그리고 세보 가격은 우리가 대구 그 대보사에다 계약을 했는데 1,500지를 계약을 해서 1억 4천으로 계약을 해놨어요. 그러면 한 질에 20만 원입니다. 상중하 한 질에 20만 원. 이거는 필히 수단지를 이제 제출하면서 책을 구입하는 계약금을 내야 돼요. 이거 보면 계약금 이제 내는 것도 우리 세보 사무실에 그 계좌번호가 이제 다 같이 나가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내야 우리가 이제 인쇄소하고 또 그 이제 책을 얼마큼 몇 권을 발간을 하느냐 하는 이런 게 달려 있기 때문에 꼭 계약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해줘야 되나? 주요 경력란에 보면 성명을 한글 한자 자호, 생년월일, 그리고 이제 학계에는 박사학위 이상, 그 다음 대학 교수, 의사 전문의는 전부 다 박사니까 의사, 이런 거는 이제 등재가 되는 거고, 초중고 교장 이상, 그 다음에 공무원은 사무관 이상, 시도의원 이상, 국가고시 합격자 이상, 그리고 경찰은 경정 이상, 군인은 영관급 이상, 유린관계는 향교, 정교, 사액서 논장을 지내실 분, 도단위 이상 유림단체장, 문화예술체육계, 문화원장, 연예인협회가 인정한 글로벌 스타, 국가상비군 이상, 체육인. 이거는 뭐냐 하면 옛날에 세보에는 생각지도 못한 건데 요새 생활이 원체 다양하다 보니 예를 가수도 전국적인 가수가 돼서 나도 이 가수를 등재를 하고 싶다든가 안 그러면 체육인들이 나도 국가대표를 지냈는데 하고 싶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국가대표 상비군 이상을 이거 해놓은 겁니다. 연예협회가 인정한 글로벌 스타, BTX, 또 어떤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제 가수, 예술인들은 등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분입니다만 우리 서정김 씨가 그렇게 번지가 안 좋아가지고 예술인 있는 건 제가 소원을 잘 못 들어봤는데 그래도 혹시 그런 데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등재를 이제 적어주시면 등재를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산업계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관세사, 건축사 이런 분은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언론계 각종 언론계의 신문사의 부장급 이상 간부 그 다음 기업체는 상장기업체 대표이사, 상장기업체 임원 중소기업체 대표이사인데 중소기업은 임직원 50명 이상 되는 업체를 운영을 하시면 중소기업 대표로서 이제 기업가로서 등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훈포장 전국 단위 국무총리상 이상 서훈자 전국 단위 서훈자 그럼 이제 좀 전에 했던 대종회장님 그 목련장 뭐 이런 그 받은 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집은 유문집 옛날에 이제 그 유고라 그랬죠. 글을 쓰셨으나 문집 책을 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의 글을 유고라 그랬죠. 그 유고나 아니면 요새는 또 책을 많이 씁니다. 그 요새 뭐 시인도 많고 소설가도 많아서 이제 유고 지어서 내가 책을 쓴 작품이 있는 사람은 책 아주 대표작 제목 하나 내가 무슨 책을 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묘에 대해서는 당연히 돌아가신 날짜 양력 연월일로 표시를 하고 묘는 이제 어디 뭐 묘가 이제 어디 모셨다 이렇게 이제 기재가 돼야 되죠. 그리고 한 가지 옛날에 산소를 요새는 가족장으로 이장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뭐 이쪽 저쪽 있던 걸 다 모아가지고 가족장으로 이제 가족 묘원을 조성을 하는데 이 고보에 그렇게 돼 있는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냥 고보에는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거는 건질 수 없고 그냥 고보 이후에 돌아가신 분이 이제 가족 묘원에 이제 안장을 해드렸으면 그 가족 묘원 뭐 주소나 이제 그 위치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흔히 뭐 몇 대조, 8대조, 9대조 산소를 한 곳으로 모으는 일이 많아요. 그거는 옛날에 있던 고보에 있던 묘지 표시 그것은 안 건드립니다. 그렇게 유념을 하시고 변호사 그거예요. 아니 여기 있잖아. 국가고시 이상 변호사가 되자면 사시 변호사 시험이나 사시 국가고시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면 상급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때는 5급 공무원이었으니까 상급 이상이랬는데 지금은 9급 공무원이니까 사무관 5급 이상이 등재에 이제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혹시 뭐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세부 사무실로 한번 문의를 하시면 되고 혹시 이제 되게 만난 김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아는 데까지 대답해 드리고 혹시 제가 모르면 다른 아는 분 전문가도 소개해서 또 대답해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 김영묵 그 추진회 실무부위원님께서 상세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제일 마지막 이한선 성김씨 세부편찬위원회 운영 계획 전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통과시켜도 좋겠습니까? 이게 30년 만에 이제 다시 족보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유경험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다른 중에서 한 여러 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또 의견을 모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요 편찬전 세부 신청서에 보면은 고보 등재 몇 건 몇 페이지 붙인 성함 한글 한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거 빠지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렇게 기록해야 되고 또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 한자에 익숙하지 않아서 한자를 그림 그리듯이 그려서 우리 사무부에서 보기에 이 글자를 이게 무슨 글자라고 썼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단부에 보면은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라는 게 있습니다. 한자로 이제 발급이 되는 건데 요거를
첨부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오늘 2026년도 대종의 종친회 총회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기 전에 혹시 뭐 질문사항이나 또 다른 안건이 있으면 말씀. 대종회 그리고 종친회 총회 폐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